말단 병사의 전설 제31장 강진우는 처음엔 로봇이 광물을 정지하는 과정을 진지하게 지켜보며 뭔가 배워보려고 했지만 이내 흥미를 잃었다. 로봇은 광물을 어떤 상자에 넣더니 그냥 두고 오히려 정제기에 붙은 각종 버튼만 주물럭대고 있었다. 잠깐 보다가 기건 아니다 싶었는지 화학 공식이 어쩌고 하는 설명도 전혀 귀에 안 들어오니 그냥 옆에서 누워서 잤다. 눈을 뜬 강진우는 로봇이 여전히 기계 앞에서 뭔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며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걸 짐작했다. 아무렇게나 식용균류로 만든 간식을 입에 넣고 물 생산 기계가 만들어내는 생수를 몇 모금 들이킨 뒤 심심함을 이기지 못하고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우연히 강진우는 자신이 발로 차서 고장낸 프로젝터를 발견했고 심심한 김에 다시 고쳐보기로 했다. 뉴스나 좀 볼까 라는 심정이었다. 강진우가 선 몇 가닥을 주섬주섬 연결하고 있을 때 로봇이 다가와 물었다. 이건 뭐야? 이것도 전기가 필요한 건가? 응, 영상 투사 장치야. 바깥 세상의 뉴스를 볼 수 있어 강진우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하며 선을 마지막으로 연결한 뒤 스위치를 눌렀다. 눈부시게 하얀 벽에 영상이 다시 떠오르자 로봇은 흥미로운 듯 감탄했다. 와, 이런 재밌는 물건도 있었구나. 로봇은 강진우가 장비를 손보는 걸 슬쩍슬쩍 훔쳐보고 있었던 듯하다. 이 장치가 어떻게 사람의 모습을 비추는지는 몰라도 대강 조립 방식은 파악한 것 같았다. 화면에 영웅사건, 극비 내막 공개 신기 사립방송 독점 보도라는 자막이 뜨자 강진우는 순간 얼어붙었다. 영웅사건. 내막.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그가 궁금해하는 사이 화면이 바뀌기 시작했다. 자막이 사라지고 화면에 거실 장면이 나타났다. 우측 상단엔 우주력 3433년 7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 날짜를 본 강진우는 자신이 이지아 광산에 끌려온 이유라는 걸 깨달았다. 소파에 앉아있는 한 남성이 나타났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돼 누군지 알 수 없었다. 그 맞은편, 등만 보이는 인물이 아첨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판단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장군님. 강진우가 원래 속해 있던 부대 포함해서 관련자 전부는 이미 전쟁터에서 전사하거나 억류되어 있습니다. 특수훈련에서 탈락한 소위들 역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전부 전선으로 보내 외부와 차단해뒀습니다. 전쟁만 나면 그들이 선봉에 서게 되어 있으니 이제 강진우가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강진우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온몸이 굳었다. 화면 속 이 둘이 내 공을 가로챈 그 주범들. 당장이라도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으며 귀를 기울였다. 거만하게 앉아있던 남성은 냉소적인 말투로 말했다. 모든 관련자. 그들을 훈련시킨 교관 2명, 그리고 훈련 중 전함을 관리하던 후방 요원들은 진짜 강진우와 부하들만 가뒀다고 해결되는 줄 아나. 강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동안 자신과 부하들이 그냥 억류된 게 아니라 이런 음모 때문이었다니? 이제 보니 교관과 후방 요원들마저 제거 대상이라니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예전엔 심건우 소령 같은 상관이 자신을 괴롭힌 게 그냥 개인 감정 때문이라 여겼지만 이번엔 다르다. 단지 고위 장교의 아들이 자신의 공적을 빼앗아 가기 위해 이들은 대놓고 군법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는 것이다. 강진우는 확신했다. 자신의 공이 너무 컸던 탓이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상령쯤은 확실하게 진급할 수 있었고 저 자식은 아빠가 고위 장교라는 이유로 내 공을 가로채 소장까지도 갈 수 있는 거다. 전장에서 살아남은 건 자기 함선 하나뿐이었고 통신은 끊긴 상태. 누가 진짜 공적의 주인인지 알 수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군대의 권력과 어둠이 이렇게까지 깊다니?
함선에서 내리자마자 헌병에게 체포당하고 모든 통신이 차단되고 누군가는 가짜 영웅이 되어 화려하게 등장하고 이 얼마나 무서운 시스템인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이 상황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다는 게 더 무서웠다. 화면 속 그 인물은 계속 말했다. 이제 가서 처리하겠다고. 늦었지. 내가 이미 지시해놨다. 지금쯤이면 다 끝났을 거다. 그리고 영상은 자막으로 전환됐다. 강진우는 힘이 빠진 듯 주저앉았다. 우주력 3433년 7월 15일 00:00 해골성 군사감옥 화재 발생. 소방 시스템 작동 불능. 수감자, 간수, 교도소장 포함 총 956명 전원 사망. 수감자는 전쟁에서 생還한 병사 14명 포함. 원인 불명. 간첩 소행으로 결론. 간첩은 현장에서 사살. 6시. 해골성 지하 함성기지. 헌병대가 후방장교 숙소 진입. 직후 13층 폭발로 53명 사망. 이들은 전함 521호위 후방정비티. 16시 22분. 해골성 우주전대 기지. 폐역 중령 강리나 소령기나 탑승 수송선 폭발. 전원 사망. 둘 다 521호위 훈련 교관으로 확인됨. 뉴스는 여기서 끝나고 광고가 시작되었지만 단 몇 분의 이 보도는 말라연방 전체를 뒤흔들었다. 전 국민이 분노했다. 진짜 강진우가 누구냐? 라는 물음과 함께 강특레이스라는 가짜 영웅을 저주하며 성남 병사들이 헌병대를 뚫고 소강민 중장 사령부를 포위해 설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소강민 중장은 이미 실종된 상태였다. 결국 사태 수습을 위해 고위 장군 구호 상장이 직접 해골성에 나타나 조사를 약속하고 병사들을 진정시켰다. 야당 정치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대적으로 여당과 군부를 공격했고 신기 방송국은 죽은 병사들의 유족을 인터뷰하며 감정의 불길을 더욱 지폈다. 여론은 무능하고 비열한 군부 처벌하라로 흘렀고 이 틈을 타 전 대통령 남아민이 긴급심의회를 열겠다고 선언하며 지지율 급등. 천유진도 그에 동조했다. 이 모든 걸 바라보던 천유진은 비웃음을 지었다. 남아민은 내가 자기 편 든 줄 아나. 아직 대선까지 2주 남았어. 그때 내가 가진 증거 한 방이면 남아민은 감옥에서 인생 마무리야. 그러다 그는 의문을 품는다. 도대체 이 뉴스의 소스는 누가 흘렸지? 신기 방송국도 익명의 제보라고 했지만 도저히 파악이 안 된다. 이건 소강민 아니면 오명진 아니면 그놈. 한편 원수부. 소강민은 오명진 원수 옆에 서서 각지의 시위를 보여주는 화면을 보고 있다. 원수님, 예측대로 무엘레이스의 명성은 바닥입니다. 하지만 오명진은 남부 성계의 방송사로 채널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위험하군. 위험하다뇨. 소강민은 어리둥절했다. 봐라. 남부 세계 성계의 방송사들은 이 뉴스를 거의 다루지 않는다. 심지어 사설 방송도 전파를 통제했어. 그리고 레이스 파벌의 장교들도 전부 침묵 중이다. 위험하지 않나? 소강민은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며 말했다. 설마 무엘레이스가 병력을 모아 반란을? 오명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가능성 있다. 그는 남부 성계를 쥐락펴락하니까. 명령만 주십시오. 제가 헌병을 이끌고 그를 체포하겠습니다. 놈이 수도에서 도망치면 연방은 분열됩니다. 그러자 번쩍. 강렬한 광선이 번쩍이고 소강민의 이마 한가운데에 구멍이 뚫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오명진을 보며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오명진은 눈을 감기며 중얼거렸다. 안타깝군. 넌 끝까지 연방에 충성했구나.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다.
용광로에 버려라. 곡가스 마스크를 쓴 정체불명의 병사가 들어와 소강민의 시신을 들고 사라졌다. 그 손목에 반짝이는 금속성 빛이 비쳤다. 한편 우주항의 한사설 함선이 지면을 떠나며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함선 내부, 2명의 인물이 두꺼운 외투를 벗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무엘레이스 부자였다. 강특레이스는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아빠, 우리 군사재판 받게 되는 거 아냐? 무엘레이스는 술병 하나를 꺼내더니 이로 마개를 따고 벌컥벌컥 들이켰다. 내가 주둔지로 돌아가기만 하면 감히 누가 우리를 재판에 넘기겠냐. 하지만 강특레이스는 여전히 초조했다. 근데 연방정부랑 군부가 동시에 수배령 내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릴 넘기지 않을까요? 무엘레이스는 코웃음을 치며 외쳤다. 걱정 마라. 걔네가 감히 날 수배해. 그럼 바로 반란이다. 남부성계의 행정관들 전부 내 사람이고 군 장성들도 다 내가 키운 놈들이야. 그놈들이 날 배신하겠냐. 게다가 지금 연방은 제국과 대치 중이다. 내란 날까봐 정부 놈들이 감히 날 건드리지도 못해. 젠장, 역시 고향이 최고야. 내가 원래 수도 놈들 믿을 게 못 된다고 했지. 소강민 그 배신자 새끼, 나한테 뒤통수 칠 줄은 몰랐지. 절대 용서 안 해. 그런데 아빠, 이 모든 걸 뒤에서 꾸민 놈이 누굴까요? 아무리 봐도 소강민 그자는 그렇게 배짱 있는 놈이 아닌데. 젠장. 장지우든 무제트든 아니면 오명진 그놈이든 간에 그 셋 말고 누가 나한테 감히 덤비겠냐. 찾아내기만 해봐라. 아주 가루를 만들어 버릴 테니까. 강특레이스는 더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차피 자신은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걸 직감한 그는 머릿속이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수도 여대생 맛 좀 볼랬더니 그딴 건 커녕 얼굴 구경도 못하고 쫓겨나냐. 트랜성, 꼭 다시 간다. 그 시각, 전국이 술렁이다 못해 조용해졌다. 연방군 최고사령관 오명진 원수가 직접 영웅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것이다. 군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이때 줄곧 침묵하던 원수가 마침내 입을 여는 것이다. 국민들은 텔레비전 앞에 모였고 별 4개짜리 대장부터 1개 2등병까지 군인들 모두가 숨을 죽이며 그의 발언을 기다렸다. 연방 전역의 기자들뿐 아니라 이웃국가의 기자들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참석하려 했다. 그 장면을 TV 앞에서 지켜보던 남아민 전 대통령은 분통을 터뜨렸다. 감히 아직 조사위원회도 안 만들었는데 군 통수권자가 먼저 입을 열다니. 날 도와주는 거 아니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자신은 아직 단지 후보일 뿐이고 이번 사건은 본래 군 내부의 문제였다. 연방군을 대표하는 최고 지휘관, 원수가 발언하는 건 충분히 정당한 일이다. 이윽고 연방군부 로고가 걸린 단상 위로 강직한 체격의 오명진 원수가 등장했다. 그는 단상에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훑었고 그 눈빛의 방송을 보던 국민들과 군인들은 저절로 등을 꼿꼿이 세웠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자 오명진은 손을 내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용감한 군인을 위해 묵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그 용감한 군인이 누구인지 짐작하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오명진이 입을 열자 모두가 깜짝 놀랐다. 그 용감한 군인은 바로 해골성 군구사령관 소강민 중장입니다. 현장은 술렁였고 텔레비전을 보던 시민들은 일제히 욕을 쏟아냈다. 뭐? 소강민이 용감한 군인? 그 배신자 놈? 군인들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전 국민이 분노했지만 아무도 소강민이 왜 죽었는가는 생각하지 못했다. 기자 중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원수님,
소강민 중장이 흉가만이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까? 묵념할 가치가 있냐고요? 오명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 글자씩 똑바로 말했다. 그는 자격이 있습니다. 현장은 한층 더 웅성거렸다. 날카로운 기자들은 그 말이 다음 뉴스의 일면이 될 걸 직감했다. 기자는 뭔가 더 묻고 싶었지만 그 순간 원수 뒤에 서 있는 몇 명의 군인들과 2명의 여군 장교가 카메라에 잡히면서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오명진은 다시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은 왜 소강민 중장이 용감한 군인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답은 바로 여기 있는 이들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그 말과 함께 원수는 한 걸음 옆으로 비켰고 군인들이 하나씩 앞으로 나와 소개했다. 먼저 한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서며 거수경례를 올렸다. 해골성 사관 군사감옥 교도소장 카라 중령입니다. 이어서 한 여성 장교가 당당하게 나섰다. 해골성 비행제 일전투대대 대장 강리나 중령. 그 뒤를 잇는 여성도 이어 소개했다. 해골성 비행제 일전투대대 소대장 기나 소령. 그리고 남성 둘. 해골성 후방기지제 34후방대대 대장 라이트 상사. 521 자주포함 어뢰병 류시오 중사.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누구도 몰랐던 이름들. 하지만 지금 이들의 이름은 연방 전역에서 회자되던 그 죽은 자들이었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살아있다고. 어떻게? 오명진은 단상으로 돌아와 침착하게 말했다. 며칠 전 보도된 뉴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서 말한 사고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보도 내용과 달리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말에 유족들이 기쁨의 함성으로 울음을 터뜨렸고 기자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중 한 명이 질문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소강민 중장의 공인가요? 오명진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본 영상 역시 소강민 중장이 직접 촬영해 저에게 넘긴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구출 직후 그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다. 모든 이들이 알아차렸다. 그는 무엘레이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다. 질문은 이어졌다. 왜 소강민 중장은 초반의 문제를 바로 알렸어야 할 때 침묵했습니까? 몰래 영상을 찍는 방식이 꼭 필요했을까요? 오명진은 되물었다. 당신이라면 그 사람이 소강민 중장을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기자는 다시 물었다. 그가 더 높은 계급이더라도 소강민 중장은 다른 방면의 지휘관 아닙니까? 복종할 의무가 없지 않나요? 오명진은 조용히 답했다. 연방군 규정상 별 4개의 대장은 모든 연방 군인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복종 시 처벌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4개의 별이 가진 절대적 권력을 의미했다. 이때 한 외국 기자가 일어나 외쳤다. 죄송합니다. 저는 나이스 공화국 기자입니다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귀국군제는 결함이 있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지 않고 이어갔다. 우리도 귀국과 비슷한 군제를 운영하지만 각 방면군 사령관은 자신 관할의 군인에게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군인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는 오직 최고 사령관, 즉 대통령과 원수뿐입니다. 귀국도 그런 구조였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내정 간섭은 아니며 단지 소신을 말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방송을 통해 말라연방 전역에 전파되었다. 일반 시민들과 병사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 바로 한 사람에게 너무 큰 권한이 집중된 군 구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명진은 그에 대해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외국인의 발언에 동의하는 순간 내정 간섭에 응답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곧이어 한 자국 기자가 일어섰다.
저는 말로 연방 유권자입니다. 연방군 규정상 4개의 별을 단 대장이 모든 군인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은 폐지돼야 합니다. 앞으로는 최고 사령관 외에는 누구도 타방명군 군인에게 명령할 수 없어야 합니다. 국민들도 즉시 텔레비전 앞에서 환호했다. 이를 지켜보던 의원 후보들은 이미 다음 선거 전략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기자는 이어 물었다. 원수님, 이제 증거도, 증인도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내막을 아는 고위 장교들은 그 질문에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아무리 군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도 정치적 파벌과 재계가 얽힌 사성 장군을 원수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오명진은 회피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이들을 바라보며 냉정히 선언했다. 무엘레이스, 연방 사성 장군으로서 사익을 추구하고 병사의 공로를 가로챘으며 사건 은폐를 위해 다수를 살해하였다. 이는 군법뿐만 아니라 연방 헌법에도 위배되는 중죄입니다. 이에 말로 연방군 최고 사령관으로서 무엘레이스를 정격 파면하며 모든 군인 자격을 박탈하고 연방 최고법정에 인계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는 경례 후 무대에서 퇴장했다. 기자들은 잠시 얼어붙었다가 곧 박수와 환호로 뒤덮였다. 하지만 속내를 아는 기자들, 특히 남부 성계 소속 기자들은 비웃었다. 무엘레이스는 이미 남부로 도망쳤고 그가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10만 함대의 병권은 아직 그의 손안에 있었다. 아무도 그를 체포하러 갈 수 없었다. 그리고 남부 목성계 하우스성, 성계수도, 헥스노미, 내 군인 자격까지 박탈해. 한번 와 보시지. 잡히기만 해봐라. 무엘레이스는 오명진의 홀로그램에 술병을 던지며 소리 질렀다. 유일하게 수도 방송을 수신하던 투사장치가 산산조각 났다. 아빵, 진짜 통보문 왔어요. 우리 수배됐어요. 강특레이스는 겁에 질려 떨었다. 무엘레이스는 버럭 고함쳤다. 겁먹긴 뭐가 겁먹어. 다 너 때문이다. 이 망할 놈아. 입 다물고 똑바로 서 있어. 강특레이스는 벌벌 떨며 얌전히 입을 다물었다. 물레이스는 방안을 어슬렁대며 씩씩댔다. 젠장. 오명진. 그놈. 소강민이 너희 편이었군. 전부 계획된 거였어. 나를 끌어들이기 위한 함정. 그 말에 강특레이스는 크게 놀라며 물었다. 뭐라고요? 이 모든 게 오명진이 계획한 거라고요.